안녕하세요. 민성하우스의 권하인 팀장입니다. 오늘 제가 소개해드릴 이곳은 며칠 전에 파주에 있는 딩크족을 위한 복층 타입 하나 소개를 해드렸었는데, 바로 그 복층 타입의 옆세대 다른 구조의 복층 타입 하나 더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영상도 시작하면서 내부 보면서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시작할게요. 입지 조건은 간단하게만 설명드리고 내부 영상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 위치는 야당역과 운정역 중간 지점에 위치해 있습니다. 운정역을 이용을 하거나 야당역을 이용하거나 보통 도보로 약 12에서 13분 정도 소요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완전 역세권은 아니지만 경의중앙선을 도보로 이용할 수 있는 위치에 있습니다. 병원이나 마트, 대형 마트죠, 이런 것들은 차량을 이용해서 밖으로 나가서 이용을 하는 게 아무래도 더 나을 것 같고요. 기본적인 편의들, 편의점이나 중소형 마트 등은 마을 안에 있으니까 도보로 다 이용할 수가 있습니다. 초중고는 이 마을에는 없습니다. 밖으로 나가셔야 되는데, 보통 초등학생들은 스쿨버스를 이용을 하고요, 중고등학생들은 자전거나 차량 등을 이용해서 통학을 하고 있습니다. 주차장을 살펴볼 건데요,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저 앞에 주차 차단기를 이렇게 설치할 예정입니다. 그럼 여기서부터가 주차 공간이 되는 겁니다. 일렬로 이렇게 쭉 주차를 하고, 이 안쪽에도 이렇게 주차할 수 있는 공간들이 확보는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안쪽 라인들은 겹주차를 할 수 있게끔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여기 분양 관계자분께서는 다 일렬로 주차할 수 있는 방식으로 라인을 잡아 주신다고 합니다. 참고하셔야겠죠. 이쪽에는 무인 택배함 하나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자, 이렇게 4인승 소형 엘리베이터가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오늘 소개할 복층 타입이 있는 4층으로 올라가 보겠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복층 타입의 전용 면적은 20.9평입니다. 실사용 면적은 복층 포함해서 47.5평인 복층 타입입니다. 세대 연관은 세로가 살짝 긴 듯한데요, 그냥 일반적인 크기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신발장 3칸이고 맞은편에 일괄시동 버튼은 따로 설치가 되어 있진 않았습니다. 중문은 망입유리가 설치가 되어 있는 여닫이문이 철제 프레임으로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지난 복층 설명하면서 제가 말씀을 안 드렸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여기서부터 침실 안쪽까지 전부 도장 마감 처리가 되어 있습니다. 벽지는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자, 들어오면 지난번에는 살짝 이렇게 복도식 구간이 이어졌는데, 이번에는 들어오자마자 방이 있으니까 방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좌측으로 꺾으면 여기가 아래층의 중간방 정도 되는 크기의 방이 하나가 있습니다. 성인이 침실로 사용해도 좋을 그런 방입니다. 이런 방이 하나가 있고요, 바로 옆에는 안방으로 서도 좋을 큰 방이 하나가 있습니다. 지난번 타입의 안방은 거실 겸용 이런 느낌이 있었다면, 이번에는 완전히 이렇게 방으로만 사용할 수 있는 큰 방이 하나가 있습니다. 채광창은 좀 특이하게 이렇게 3등분으로 나눠서 설치가 되어 있고요, 이쪽에 또 하나, 그리고 환기창은 2개 설치가 되어 있는 아래층 큰 방입니다. 이 아래층 큰 방에는 북박이장도 따로 설치가 되어 있었습니다. 한 10자 정도 되는 수납 공간이니까 넉넉하게 수납 가능하겠죠. 지난 타입에는 이게 없었는데 이번에는 이렇게 북박이장이 설치가 되어 있었습니다. 이렇게 큰 방, 중간방 한번 살펴보셨고요. 그리고 나서 들어오자마자 우측으로 틀면 계단 2칸이 있습니다. 계단 2칸을 내려가면 또 좌우측에 공간이 있는데, 먼저 메인 욕실부터 보겠습니다. 샤워기 설치가 되어 있고요, 수납장이 있고 거울이 있습니다. 아래쪽에는 세면대, 양변기가 있는데요, 혹시라도 이런 스타일들이 조금 마음에 들지 않는다 그러면 전부 원하는 대로 교체는 가능하다고 합니다. 자, 이렇게 세로로 쭉 공간이 넉넉한 메인 욕실 살펴보셨는데, 환기창은 따로 되어 있진 않고요, 환풍 시설만 잘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맞은편에 이렇게 베란다 공간이 하나가 있습니다. 첫 번째 베란다 공간인데요.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생겼습니다. 직사각형인데 네모 반듯해서 쓰기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비가 오거나 눈이 오거나 이렇게 언제든지 사용을 하시려면 위에다가 어닝 정도는 필수로 설치를 하셔야 되지 않을까 싶었습니다. 자, 이렇게 나와보면 이 가운데는 또 쭉 뚫려 있습니다. 양옆에 건물은 있지만 쭉 저기까지 황룡산이 보일 정도니까 그래도 괜찮은 편의 전망이 확보가 되어 있는 첫 번째 베란다 공간입니다. 수도는 따로 설치가 안 되어 있는데요. 전기 콘센트는 하나 설치가 되어 있었습니다. 자, 이렇게 첫 번째 베란다도 보셨고요. 이제 여기는 계단인데 이따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주방과 거실로 쓸 수 있는 공간이 확보는 되어 있었습니다. 지난번 타입은 복층 계단 때문에 통째로 그냥 주방으로 사용하시면 좋을 것 같다 이런 말씀 드렸었는데, 이번 타입은 작긴 하지만 거실로 쓸 수 있는 공간이 확보는 되어 있었습니다. 정면이 아트월 공간이 될 거고요. 이쪽에다가 작긴 하지만 소파 갖다 놓고 충분히 미니 거실로 사용은 가능할 것 같았습니다. 방향은 남서향으로 배치가 되어 있어서 채광은 상당히 좋은 편이고요. 사용된 창호는 시스템 창호가 사용이 됐습니다. 자, 이렇게 열어보면 여기 두 번째 베란다 공간이 있는데요. 이렇게 생겼습니다. 폭도 폭이지만 길이가 좀 있는 편이라서 여기도 얼마든지 나와서 열어놓고 야외 테이블 갖다 놓고 차를 마시거나 아니면 맥주 한잔 하시기에 참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했는데요.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여기가 다른 빌라들보다 지대가 살짝 높은 편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올라와서 보면 전부 좀 내려다 보이는 느낌, 전망이 뻥 시원하게 뚫려 있는데요. 이쪽까지 전부 막힘이 없습니다. 여기 역시 아래층에 단독주택이 들어서 있기 때문에 앞으로 향후에 이 앞쪽으로 빌라가 들어올 일은 없습니다. 자, 두 번째 베란다도 살펴보셨고요. 바닥재는 방 안쪽까지 해서 전부 헤링본 강마루가 시공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주방입니다. 주방은 디귿자 형태로 생겼는데요. 이번에는 다용도실이 이쪽에는 따로 없었습니다. 냉장고는 저 안쪽에 하나, 그리고 이쪽까지 하면 총 3대 정도는 충분히 설치가 가능해 보였는데요. 추가 식탁은 설치할 수 있는 공간이 따로 없어 보였습니다. 앞쪽에다 설치하기에는 그럼 이 거실로 쓸 수 있는 공간이 좀 피해를 보니까 그냥 이 아일랜드 식탁 그대로를 식탁 대용으로 사용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여기에다가 의자를 갖다 놓고 4인용 식탁으로 쓰시면 되는데 상판 레벨이 좀 높기 때문에 바 의자를 갖다 놓고 사용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 주방 수납 이런 장들 전부 도장 마감 처리가 되어 있는 제품을 사용을 했습니다. 그리고 메인 쿡탑으로는 3구 전기레인지가 있고요. 위에는 레인지 후드가 설치가 되어 있는데 이번 타입 역시 이렇게 상부장을 없앴습니다. 그래서 개방감을 더 주는 그런 주방 스타일로 만들어 놨습니다. 이번에는 이렇게 채광창 환기창이 분리가 양쪽으로 돼서 설치가 되어 있는데요. 지난번에는 이렇게 통째로 설치가 되어 있었는데 이번에는 좀 분리가 되어 있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거실 주방도 살펴보셨고요. 다용도실이 없나요? 있긴 있는데 여기 하나 있습니다. 보일러실 겸 다용도실이다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여기 제가 사이즈 폭을 재보니까 16kg 세탁기는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이에요. 영상으로 보시기에는 이게 과연 들어갈까? 저도 처음에 그랬는데 재보니까 들어가기는 합니다. 그런데 여기가 공간이 협소하니까 위에 복층 화장실이 좀 넓게 잘 빠졌거든요. 거기에다가 설치를 하는 게 더 낫지 않을까. 여기는 그냥 계절용품 보관하는 용도로 쓰시는 게 더 낫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자, 이렇게 보일러실 겸 다용도실 공간도 살펴보셨고요. 계단 폭을 표시해드리고 이제 복층으로 올라가 보겠습니다. 네, 복층으로 올라오면 지난 타입하고 좀 완전히 또 다르다 이런 느낌 받으실 건데요. 지난 타입에서는 이렇게 화장실 하나 있고 뻥 뚫려 있었는데 이번에는 공간들이 다 분리가 되어 있었습니다. 먼저 이쪽에
이런 수납 공간이 하나 숨어 있었습니다. 아주 넉넉하진 않지만 충분히 계절용품 같은 거 보관해서 사용을 하실 수 있을 정도는 됐습니다. 그리고 바로 옆에 방이 하나가 있는데요. 이 방도 중간방 정도 되는 크기의 방입니다. 성인이 침실로 사용하기에 전혀 무리가 없는 크기였고요. 정면에 환기창이 있고 이 위에 천창이 하나가 있습니다. 이것 때문에 제가 처음에는 불을 좀 꺼놓고 봤는데 끈거나 킨거나 그렇게 큰 차이는 없었습니다. 어떤 복층들은 가보면 방으로 쓸 수 있는 공간이 좀 어두운데 여기는 천창도 있고 또 채광도 괜찮은 좋은 편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위치로 선정이 되어 있었습니다. 또 여기에 이 복층 욕실이 있는데요. 이 복층 욕실은 여기서부터 세면대 그리고 양변기 있고요. 옆에는 샤워기가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수납장도 설치되어 있는데 아래쪽에서 제가 설명드린 것처럼 여기에 수도꼭지가 온수 냉수 나오는 게 설치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쪽에 세탁기를 갖다 놓고 세탁실로 사용을 하셔도 됩니다. 아래층 공간도 세탁실로 사용할 수 있는데 아래층에 있는 보일러실 겸 다용도실은 좀 협소했잖아요. 그래서 이쪽을 세탁실로 사용하시는 게 더 낫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요거는 뭐 선택을 하실 수 있으니까 얼마든지 위치는 바꿔서 사용을 하실 수가 있고요. 환기창 잘 되어 있고 위에 보면 또 이렇게 천창이 하나 만들어져 있습니다. 자, 이렇게 생긴 복층 욕실도 한번 살펴보셨고요. 이 끝에는 이 복층에 큰 방이 하나가 있습니다. 아래층의 큰 방처럼 넉넉한 공간에 복층 큰 방이 하나가 더 있습니다. 채광창, 환기창은 이렇게 양쪽으로 나눠서 설치가 되어 있고요. 이번에는 천창은 없지만 또 이렇게 불을 꺼봐도 여기도 밝은 방이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큰 방도 한번 살펴보셨고요. 마지막으로 보실 공간은 바로 여기에 있는 테라스 공간입니다. 자, 지난번처럼 테라스는 넉넉한 공간으로 잘 확보가 되어 있었습니다. 완전 네모 반듯한 건 아니지만 그래도 쓰기에는 전혀 무리가 없는 넓은 테라스로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이 테라스 공간에도 어닝 정도는 설치해야 좀 비가 오나 눈이 올 때도 활용도가 좀 높아지겠죠. 그렇게 사용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역시 여기 올라와서 봐도 전망이 아주 좋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지난번 타입도 아래층에나 또는 위층에 올라와도 이렇게 막힘없는 전망이 펼쳐졌는데 이 타입 역시 방향이 같기 때문에 이렇게 막힘없는 전망으로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자, 제가 오늘 또 다른 타입의 복층 하나 소개를 해 드렸는데요. 이 타입의 복층 가격과 입주금 정보는 영상 설명란을 통해서 확인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관계자분 말에 의하면 지난번 소개했던 복층 타입이나 이번 복층 타입보다도 이 옆동에 아직 공개되지 않은 타입이 구조가 아주 좋다고 하는데요. 저도 그래서 좀 기대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지난번 소개했던 타입이나 이번 타입은 4인 가족 이상이 거주하기는 조금 어려운 타입입니다. 크기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공간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좀 협소하다는 느낌이 있어서 제가 딩크족을 위한 복층이다 이런 제목으로 지난 영상을 소개를 했었는데요. 이번 타입도 마찬가지입니다. 최대 3인 가족이 거주하기에 적당한 크기의 소형 복층이었다 이런 말씀드리면서 오늘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또 다음 현장에서 다시 인사드리고요. 오늘도 제 영상 시청해 주신 많은 분들께 감사하다는 말씀드리면서 영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